네, 다음으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일종인데 두 가지 동작을 합니다. 증폭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스위치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치 동작은 어떤 디지털 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동작이겠죠. 연결을 했다 안 했다. 0 또는 1. 증폭은 아날로그 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동작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종류가 많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도체가 혹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요즘에는 그 두 중에서도 얘가 거의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름을 보면요. 메탈이 있고 옥사이드가 있고 반도체가 있을 건데 그 세 개를 가지고 어떤 필드, 전기적 필드를 역량을 고려한 어떤 트랜지스터예요. 네, 뭐 그냥 정의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모스펫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이 N-타입 모스펫이 있고요. P-타입 모스펫이 있어요. N-타입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전자를 통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를 N-팻이라고 부르고요. P는 전공이겠죠. 양의 전하를 가진. N-팻은 우리가 그림으로, 심볼로 어떻게 그리냐면은 단자가 4개 있습니다. 단자가 3개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4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 벌크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붙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어요. P팻은 똑같이 단자가 4개인데 보통은 소스를 위에다 그리고요. 게이트를 이렇게 앞에 있고 드레인이 있고 벌크. 죄송해요. 벌크라 하지 말고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벌크가 아니고 바디가 나을 것 같아요. 바디.
바디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PFAS는 화살표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NFAT은 이름을 우선은요, 동작을 보면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 차이, 이를 VGS라고 부르는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의 양에 따라서 흐르는 IDS,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소자를 우리가 NFAT이라고 부르고요. PFAT은 소스와 게이트 사이의 전압 차이에 비례해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소자를 PFAT이라고 불러요. NFAT은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기를요. 보세요. 소스가 뭐예요? 한글로 공급하다잖아요. 공급하다. 얘는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지금 전자가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소스는. 단자 이름을, 정의를 보면요. 마이너스 전하를 공급해주는 단자가 소스고요. 이 마이너스 전하가 드레인,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단자가 드레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과 반대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자가 밑에서 올라와서 위로 흐르니까 빠지니까요. 전류는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정의가 그래요. 전류는 IDS,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돼요. 왜? 전자의 흐름과 반대니까. PFAT은 전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자인데요. 소스에서 전공이 제공이 되고요. 드레인으로 전공이 빠져나가죠. 따라서 전공이랑 전류랑은 방향이 똑같으니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NFAT이 됐든 PFAT이 됐든 결국은 게이트 소스 사이의 어떤 전위차 혹은 소스와 게이트 사이의 전위차, 어떤 정기적 필드 혹은 포텐셜의 차이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는 어떤 동작을 하니까 우리가 얘의 이름을 짓기를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글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근데 앞에 이름이 하나 더 있었죠?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해서 약어로 모스펫입니다. 모스펫. 근데 트랜지스터란 이름이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란 이름은 이름 자체 정의는 단자가 3개인 소자예요.
트랜지스터의 이름 자체는 의미가 단자가 3개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노사이클, 바이시클, 트라이시클이라는 영어 이름을 저희가 보면요. 바이시클이 뭐예요? 다들 알죠? 자전거인데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자전거인데 발이 2개인 거예요. 2개. 바이. 바퀴가 2개인 게 바이시클이고요. 모노시클 혹은 모노사이클은 바퀴가 하나인 거예요. 트라이시클은 바퀴가 3개인 거.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는요. 단자가 3개인 거예요. 원래는 이름상으로는 보시면요.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바디는 우리가 4번째 단자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사실 기본 원리 동작에는 필요 없는 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자를 만들다 보면은 이 바디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N-FET, P-FET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고요. 얘를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반도체를요. 만드는 기본 소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기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도핑이 된 결국은 반도체예요. 도핑이 된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요. 도핑이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N타입 도핑이 있었고 P타입 도핑이 있었잖아요. N타입은 뭐예요? 5족 원소를 많이 집어넣은 반도체. P타입은 3족 원소를 많이 집어넣은 반도체. 기판은 N타입, P타입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2가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은 P타입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은 P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러요. P 서브스트레이트. P타입 기판인 거죠. N-FET을 먼저 예를 들면은 N-FET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냐면은 P타입 기판 위에 N타입의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뭘 통해서? 역시 도핑을 통해서 N타입 영역을 2개를 만들어줘요. 2개를 만들어주고요. 그 사이에다가 옥사이드를 적층을 해요. 쌓아줘요.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체를 다시 적층합니다. P타입 기판 위에 메탈이 있고 옥사이드가 있고 N타입 소자가 2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스펫 이름이 뭐였어요? 메탈, 옥사이드. 아까 제가 적었잖아요, 몇 번. 세마이, 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메탈 여기 있죠? 옥사이드 여기 있죠? 세마이 컨덕터,
여기 있죠. 메탈도 있고 옥사이드도 있고 세미컨덕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필드를 사용한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그림 그릴게요. P타입 기판 위에 N타입으로 도핑을 2개를 하고요. 그 위에다가 옥사이드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메탈을 올리는데 구체적으로는 폴리라는 성분을 가진 메탈을 올립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올리고요. 이 P타입 기판에 단자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이름을 여기다가 더하기라고 지을게요. 더하기. 더하기의 의미는 P타입으로 도핑을 하는데 더하기. 좀 많이 했어요. 좀 많이. 얘도 N타입으로 우리가 도핑을 하는데 더하기. 좀 많이. 얘도 좀 많이. 좀 많이 하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단자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바디라고 부르고요. 이 단자를 뭐라 부르냐면은 소스라고 부르고요. 이 단자를 뭐라 부르냐면은 드레인이라고 부르고 이 단자를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게이트. 우리가 모스펫 심볼 N타입 N팻을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리고 바디. 단자가 총 4개가 있었죠. 아까 N팻은. N타입 모스펫은 단자가 게이트, 소스, 드레인, 바디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가 여기 있죠. 바디, 소스, 드레인, 게이트.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 차이에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고 말고 발생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N이 있고요. 결국 제가 이렇게 이름을 쓰면 얘는 P예요. P. 그리고 N이 있어요. N이랑 P랑 이렇게 만나고 있죠. 여기도 N이랑 P랑 만나고 있죠. N이랑 P랑 서로 만나면 뭐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N, P가 서로 만나면은 그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왜? 지금 여기는 P잖아요, P. P 기판이랑 N이랑 서로 정션이 되어 있으니까 다이오드인 셈이에요, 다이오드인 셈. 맞죠? 다이오드인 셈인데 바디는 제가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디는 제가 그라운드로 둘게요. 그라운드. 혹은 전위가 제일 낮은 지점. 바디는 그라운드라고 둡니다. 실제로 그라운드로 둬야 돼요. 그라운드로 두는 이유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봤을 때 에노드, 캐소드 사이에 전압 차이를 우리가 VD라고 하면은 VD는 문턱 전압을 VT처럼 할게요. 보다 낮아야지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맞죠? 이 둘 사이의 전류는
이 VD가 문턱 전압보다 낮아야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우리는 원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이 둘 사이에 흐르는 전류예요. 소스와 드레인.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이 둘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원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니까 지금 IDS. 근데 이 P타입은 그러면 이렇게 리버스 바이어스,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디는 항상 그라운드에 둡니다. 여기가 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라운드. 그러면은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가 안 걸리겠죠. 왜?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니까. 맞죠?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언제 흐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 차이가 충분히 일어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게 언제는 충분히 만약에 전압이 흐르게 되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사이에 N타입의 채널이 생기게 되고요. N타입의 채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둘 사이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되고 정기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랜지스터 하나를 제가 지금은 어디서 봤냐면은 사이드 뷰 옆에서 봤는데요. 만약에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보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의 bird's eye view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런 뷰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소스, 드레인, 여기가 게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디멘션, 크기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길이를 우리가 L, 랭스라고 불러요. 랭스.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W, 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L분의 W를 주요 파라미터로 해서 우리가 동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L분의 W를 기준 파라미터로 해서 우리가 동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추가적인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모스펫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시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